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된 내용 이것도 우리 최고위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네. 뉴스토마토가 오늘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2월 29일 지리산의 사찰 칠불사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A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또 명태균 씨가 김건희 공천 개입 폭로를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제가 보도를 했는데 이준석 의원의 입장도 나왔지만은 비례대표 1번을 요구했고 다음에 또 3번을 요구했고 이렇게 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폭로하는 그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2년 당시 재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에 공천받아서 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기도 일산에 있던 사람이 거기 와서 의원이 된 게 결국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 명태균 씨의 녹취가 좀 뉴스토마토에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그런 의혹까지 불거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기사 내용을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이 처음이지만 네. 대략 그런 류의 폭로가 있을 거라는 얘기는 듣고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일단은 큰 얼개에서 맞는 요약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선 그와 관련해서 첫째, 김 여사의 활동 범위가 전방위적이기 때문에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네. 또는 당연히 그렇게 인사와 공천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 그럴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그렇다고 봤다. 네. 두 번째로는 지금 그런 정도 당사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드러났다면 그것은 아마 거의 99%일 것이다. 이렇게 일단 팩트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네. 이 사안의 본질과 성격, 향후 방향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첫째로 이 문제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네.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찌 보면은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이런 여권의 부도덕성과 김건희 여사의 어떤 국정농단이 네. 윤석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애매모호한 행보를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 사안에서 지금 당사자라는 것을 결국은 최근에 본인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공천 개입이지 뭔지 애매모호하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평소에 어법을 이야기해 본다면 네. 확인은 안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거나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를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치인 이준석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의 장래와 그다음에 나라의 방향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평소에 이준석답지 않은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왜? 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짐작이 가는 바는 있지만 네.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망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해서 보수가 재통합돼서 거기서의 본인의 포지셔닝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이 첫째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이후에 보수 진영을 바라보고 있다. 국힘의 재통합에서 다 붕괴하고 난 이후에 본인의 어떤 재건자로서의 미래를 혹시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째 듭니다. 두 번째, 그런 나름 이해할 수 있는 전략적 고려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동안은 우리가 봐왔던 이준석의 모습이 아닌 다르다. 왜 그런가? 그거는 본인이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문제를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나 거래를 한다면은 저는 그래서는 큰 정치 지도자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로 오히려 김건희와 김영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 저는 그것이 국민의 요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첫째 봅니다.
그래요. 이 사안이 어떻게 보면 보수 전체로 보면은 하나의 또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두 번째로는 당연히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다양한 그 여러 가지 주장과 반주장들이 교차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김영선, 김건희 네. 양측에서 반박이 나오겠죠. 이것을 김건희 여사 쪽은 예. 부정할 것이고 김영선 의원이 폭로로 갈지 덮는 걸로 갈지 또는 해석을 달리할지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네. 복합돼서 가겠죠. 아하.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문제의 본질은 이준석 대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입장을 투명하게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주기를 전 첫째 요구하는 것이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붕괴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윤석열 정권 사이에 있는 소위 제3 세력들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한국 정치에서 제3 세력은 원래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말은 장기적으로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지만 제3의 길을 실제로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적정한 다른 우회로를 추구해 왔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가장 최근의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 개혁신당이 지속적으로 저런 형식으로 존재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시점에서는 네. 정권 교체 진영에 합류하지 않는 한 보수 진영으로의 복귀를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 그런 것을 지난번에 이낙연 세력과 합류했다가 깨지는 과정도 있었던 것처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정치라고 봅니다. 첫째. 그것은 이제 보수 쪽에서 나온 제3 세력인 이준석 대표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네. 개혁 진영에서 나갔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얘기되는 초일회라든가 네. 소위 새로운 미래라든가 이름을 요새 이상하게 또 바꿨던데 네.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고 그 다음에 사실은 또 제3 세력 중에 하나인 조국신당도 있죠. 이 모두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큰 원칙의 차원에서 저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요. 윤석열 정권 이후의 모습을 이후를 생각하기 이전에 예. 그것이 붕괴로 가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어떤 그 입장에 과정에서. 설지. 당장 이낙연 대표 세력만 해도 네. 저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인지 가령 의료 대란 과정에서 그 다음에 민주당 편에 서려는 것인지 네. 그렇게는 못하니까 당장 이낙연 대표도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제3 세력 새로운 이름을 추구했던 분이 민주당 이름을 슬쩍 얹혀가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는 네. 뭔가 마치 야당에 대한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다시 짜지 않습니까? 굉장히 교묘하고 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행보라고 봅니다. 전 그런 식의 정치는 이제 안 통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일종의 범민주 진영으로서의 우회 상장을 생각하는 걸 텐데 저는 반성을 할 거면 명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백의종군하고 네. 그렇게 해서 한 표라도 정권 교체에 보태던가 그렇지 않으면 정치를 빨리 그만두든가 네. 그 세력이 더 이상 저런 식의 정치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제3지대에 있는 모든 세력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서 원칙을 갖고 원칙적으로 필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이제 공천 개입 의혹 지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확인해 봐야겠지만 당장 드러난 현상이지만 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하지만 사실 제가 지금 있군요. 말씀드린 각도에서 지적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을 때 더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사안이네요. 본질적으로 이 정권 붕괴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필연적으로 제3지대에 있는 세력들이 이 정권 붕괴 과정에서 어느 쪽에 설 건가 하는 고민을 네. 시작하게 할 것이고 그것을 정직하게 하면서 지금 필요한 길에서 정권 붕괴를 막는 길에 설 건지 네. 그다음에 정권을 확실하게 교체하는 쪽에 설 건지 그렇다면 어떤 입장에 서야 하는지를 정직하고 투명하고 네.
당당하게 밝히고 행보를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가 뭐 이제 보수 쪽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은 민주당 지금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뭐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이제 뛰고 네, 계신데 제가 모아 지금 와서 예. 민주당의 앞으로의 가야 할 길, 또 앞으로의 뭐 전략이라든가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다음에 민주당의 모습 어떻게 좀 그리고 계십니까? 뭐 이미 지난 전대 과정에서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이제는 신중하고 강력한 대세론으로 전속력으로 집권 준비를 해야 하고 네. 그 집권 준비를 1년 안에 기본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집권 플랜 본부장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당이 그런 집권 준비 모드로 들어가서 낡은 계파 체제를 버리고 실력에 의해서 두루 등용하는 실력주의 동심원 체제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실제로 당은 지난 한 달 동안 대략 그런 방향에서 신속하게 안정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주 강한 시대 정신의 바탕 위에 서면서 실제로 그 여러 가지 고난을 아주 잘 극복하면서 네. 또 통합력까지 발휘하는 그런 것이 지도력의 수치로 당장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네. 거의 사상 초유의 그런 아주 단단한 지도력의 기반 위에 서 있다고 보고요. 당도 비교적 그렇게 안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한 달 정도간의 이제 어떤 일종의 몸푸는 기간을 거쳤고 비교적 그것이 성공적인 안착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몸만 풀 수 있기 어렵게 네. 국민의 고통은 심화되고 또 여권은 급속 붕괴하고 그 속도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더 빨리 그 1년 안에 하려고 했던 집권 준비를 그야말로 훨씬 더 전속력이 아니라 초고속으로 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뛰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 말씀을 하시면서 좀 강한 지지를 받았고요. 국민들도 뭐 여러 가지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대표를 훌쩍 뛰어넘는 거의 뭐 사실 뭐 독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 여기에도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좀 많지가 않아가지고 거의 뭐 야당 입장에서는 네, 계속 주장을 하는데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예. 현실은 여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은 나라를 망치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막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막으려고 하고 있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네.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망치고 있는 정부 여당 대통령과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그러나 아직 집행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 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까지 하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이제 행정권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분적으로 행사하고 예. 그리고 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정도인 거죠 현재의 상황이 야당이 살 수 있는 한다. 그런 것까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나 그런 것을 조급하지도 않고 또 포기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압박의 공세도 높이고 네. 압박뿐만 아니라 대안도 풍성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실질적인 집권 준비를 아주 전속력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현재 저희가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임무를 해가는 것이 네.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안정기에 들어갔던 안정기를 통해 가지고 바닥을 다지고 있던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이제 받아 안아서 정말 전속력으로 집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좀 볼 텐데요. 우리 최고위님의 의정 활동을 포함해서 지도부의 활동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끝으로 가시기 전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네네. 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다음에 듣도록 하고요. 저도 별로 미리 생각 못했던 주제가 나왔는데 네. 마침 좀 생각하고 있던 대목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큰 그림을 항상 그리고 그 전략을 항상 고민하고 있는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의 말씀을 들어봐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 끝으로 인사 말씀 한번 하시고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대격변이 시작됐습니다. 정권 붕괴 초입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정권이 붕괴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해방 이후 한반도가
이제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부활에 의한 오랜 굴레를 벗고 그리고 정말로 이 지혜롭게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헤쳐가는 그러한 어떤 정권이 등장해서 시대 정신에 따라서 당원 주권과 국민 주권도 실현하고 국제 정세 속에서도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북한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그 중심을 잡고 풀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과거 어려운 시기에 첫 정권 교체를 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한 번 열었던 평화와 어떤 부흥의 그런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될 시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제를 민주당이 제일 앞장설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고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저희 모두가 전력을 다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최근에 이 정권의 본질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너무 목전의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공부도 다시 좀 합니다. 책도 최근에 여러 권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다시 봐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되는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옛 선배들의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시는 우리 국민들 또 지지자 당원 여러분들도 비상한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애정어린 이 도움을 주시고 또 정말 깨어있는 시민이 최고의 힘이다 라는 그런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인 양심을 잘 지켜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은 결국은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그 선진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